애초에 좋아하는 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AI 시대가 옵니다. 나만의 것을 찾으세요. 당신의 열정을 불살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은 곧 놀이가 되거든요. 그런 일을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대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들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찾기만 하면 행복이나 돈은 그냥 따라오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다가도 근데 나는 좋아하는 일 없는데? 좋아하는 일 못 찾으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함이 금세 몰려듭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좋아하는 일 찾는 법을 뒤져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 많지 그놈의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그래서 뭐부터 어떻게 해보라는 건지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취미를 돌아봐라, 당신의 소비 내역을 돌아봐라 이런 말들이 좀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선택한 일이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애초에 내가 좀 뾰족한 취미나 덕질 DNA가 있었으면 난 좋아하는 게 없는데? 하는 고민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어쨌건 이런 조언들이 담긴 영상들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이 좋아하는 일 굴레에 빠지게 되죠. 이 굴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일 찾는 법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좋아하는 일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 이유는 아마 일하면서 만족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행복, 성취, 성장, 지위, 어떤 만족을 추구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는 일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지 않고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무엇이 개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좋아하는 일이라서 시작했는가? 이것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무관하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무엇이 사람을 일하게 하는가? 무엇이 개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그리고 완결성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은요. 이 일을 내가 얼마나 내 재량껏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은 정해져 있을지언정 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해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유능감은요.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 나 이 일 좀 잘하는 것 같아. 나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맛이 있어야 직무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고 그 욕구가 이를 통해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속감, 동료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서로 돌봄을 주고받고 있어 하는 이런 정서적인 연결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 흔히 일은 좋은데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일은 그냥 그런데 같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좋아서 재밌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성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완결성이에요. 어떤 하나의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내가 해냈다 하고 느끼는 감각인데요. 사실 직장 생활에서 대부분의 일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에 맞게 조금 재정의 해보자면 내가 하는 일이 전체의 타임라인에서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만든 결과는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완결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나의 직무 만족도도 높여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그리고 완결성까지 직무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전부 다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갓 들어온 신입한테 처음부터 네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너의 결정과 방식으로 시도해봐 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 처음부터 내가 맡은 그 업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일하면서 배워나가고 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그렇게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동료애나 소속감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결성. 내가 내 일에 대한 파악, 그리고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슬슬 나의 역할과 범위를 알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비로소 큰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하여간 이 직무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만 생기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좋아하는 일의 유사품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일인데요. 의미 있는 일. 일에서의 의미 찾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의미 역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혹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짠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업무의 자율성이 생기고 실력도 붙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온전히 뭔가를 해내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일이 나한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찾게 되고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가슴 뛰고 미치게 좋아 죽겠는 그런 일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그런 감정은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조언인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일을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아무 일이나 그냥 일단 하라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러프한 기준만 설정한 채로 일단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들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놈의 있지도 않는 가슴 뛰는 일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내일 설계소 구독하고 직업 선택을 위해 알아야 할 나만의 기준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일 설계소 이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